날마다 안부 전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땡땡이 밥은 해줬니? 근데 또 거기에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엄마 나 아침에 시리얼 먹었어. 너는 무슨 시리얼?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말이야 밥을 좀 차려줘야지. 원래 자기 아들은 밥 안 먹어 아침에. 피디님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 후에 부모님들 얼마 만에 한 번씩 보면 적절할까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실제 결혼 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봐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우리 피디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러 가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본인 집에 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아내 집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겠죠. 그죠? 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어르신들 생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끼어있고 명절도 끼어있고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도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집에 갔어요? 저 아예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피디님 평상시에 그렇게 안 가다가 결혼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왜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걸로 상담센터 찾아오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시댁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댁 방문 횟수 때문에 트러블 나지 않도록 적절한 횟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로도 부족하시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제가 써놓은 칼럼이나 소책자를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댁 방문으로 트러블이 나는 이유의 주범은 누굴까요? 바로 남편입니다. 자, 남편들은요 시댁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집이니까 나는 편하잖아요. 내 아내가 이걸로 얼마나 불편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우리 엄마가 너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밥만 먹고 오면 되는데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근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근데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해주는데 왜 불편해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부관계라고 하잖아요. 저는 고부관계라는 단어가 잘 안 맞다고 생각해. 우리 남편의 어머니는요 우리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니면 절대 만날 리가 없는 관계예요. 낯선 관계라는 거죠. 본인은 가족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까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을 자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엄마가 밥을 잘 차려주는 거 하고 낯선 사람이 밥을 맨날 차려줘가지고 가서 먹는 거하고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것처럼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들 입장 한번 바꿔볼까요?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막 대자로 누워갖고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장인어른이 막 치우고 있어. 그러면 사위가 앉아가지고 난 되게 편하다 막 이래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입장을 바꿔놓으면 다 생각이 된다니까? 이게 남편들이 이 생각을 좀 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재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도 만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본인도 귀찮고 싫은 사람은 안 가거든요. 엄마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잘 지냈던 사람들일수록 엄마가 뭔가 요구를 할 때 안 돼, 싫어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집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형제가 둘이나 셋이 있잖아요. 이 착한 아들은 엄마가 콜하면 무조건 오케이 이런다는 거죠.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른 며느리들, 다른 형제들은 안 오는데 항상 우리 집만 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착한 남편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 언제까지 엄마의 착한 아들로 살 건가요? 결혼을 했으면 좋은 남편이 돼야죠. 두 번째는 남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신혼 초기에는 부부가 애착관계,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얼마 동안 쌓아야 될까요? 어느 기간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혼 1년 차부터 36개월, 3년 동안 신뢰를 쌓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럴 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하나씩 숙지해서 익히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먼저 가족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부부 애착 관계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됐으면 네네. 시댁 같은 데 자주 가도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부부의 애착 관계가 잘 만들어지잖아요. 시어머니가 안 불편해집니다. 남편하고 3년 지구라 지지고 볶고 둘이 같이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럼 왠지 우리 남편은 훌륭하게 보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아들 잘 키웠네. 그러면 어머니가 믿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갈등이 왜 더 빚어지는 줄 알아요? 남편의 행동이 좀 못마땅해. 이런 모든 것들을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예의를 차리지 말라, 가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있지만 너무 자주 보게 되면은 서로가 알지 못해도 되는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이제 시작을 했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부부가 둘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잖아요. 아, 우리 아내는 이럴 때 좀 기분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이나 언어로 인해서 아내가 상처를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왜 상처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왜?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머니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많은 남편들은 자신이 독립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은 3가지 정도의 독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 독립. 세 번째, 물리적 독립이 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니께서 아들 장가갈 때 살게 하려고 집을 구입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가 결혼하면 사라고 하는 집이 엄마 근처다. 이거 그늘에서 벗어난 거야, 못 벗어난 거야? 벗어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모든 일에 관여를 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안부 전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땡땡이 밥은 해줬니? 근데 또 거기에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엄마 나 아침에 시리얼 먹었어. 너는 무슨 시리얼?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말이야 밥을 좀 차려줘야지. 원래 자기 아들은 밥 안 먹어 아침에. 근데 이걸 또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 이게 그늘에서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아니 별 얘기 아닌데 그거 뭐라고 그 얘기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신혼 시기,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부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면 싸우지 않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와 너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4번째는 시어머니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둘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3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며느리가 굳이 오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셔야 돼. 객관적으로는 그래 니들이 잘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안 오면 서운해. 그래서 어머니들은 내 마음이 좀 그렇다고 해도 진짜 아이들끼리 둘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들도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걸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어? 남편과 막 싸우거나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 어떻게 보면 남편과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개념이 안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폭풍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게 되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잘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남편의 입장, 또 아내의 입장, 또 어머니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왕래를 끊고 단절하고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부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카페에 사례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